안녕하세요.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김도영입니다. 기분 탓인가요? 연초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1월만 지나가면 그 해가 다 가는 느낌입니다. 지나가는 시간을 잡을 수는 없지만 오늘도 저희 명예처방전과 함께 의학 지식을 넓혀가는 것 어떠신가요? 자, 지난번 고혈압 1편에 이어서 오늘 고혈압 2편, 오늘도 바쁘신 중에 우리 세브란스 병원 심장내과 이찬주 교수님도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고혈압 2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혈압약을 먹으면서 가끔 혈압을 재는데 병원에서 있다 보니까 가끔 자동 혈압기 이렇게 재고 그러는데,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연속 혈압 측정기 그런 게 있나요?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사실 가정에서는 그렇게 연속 혈압 측정계 이런 거는 별로 없고요. 네. 저희가 대학병원에서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라는 것을 합니다. 할 때는 처음 고혈압을 진단받을 때 이분이 과연 진짜 고혈압 환자가 맞는지, 제가 1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측정할수록 본인의 가장 정확한 혈압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병원에 딱 와서 한 번만 측정한 거 가지고 혈압이 높게 나왔다고 해서 고혈압이냐, 병원에 와서 긴장해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 그 사람의 그 혈압이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서 좀 애매한 경우에는 24시간 활동 혈압 검사라고 해서 병원에서 혈압계를 하나 채워드립니다. 그러면 그 혈압계를 차고 일상생활, 그냥 집에 가서 직장생활, 일상생활 하시다가 병원에 와서 뗍니다. 잘 때도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한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혈압을 측정을 하고, 그 혈압의 평균 값을 가지고 그분들이 실제 혈압 조절이 안 되는 분인지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좋은, 연구도 많이 되어 있는 연속 혈압 측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를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금 더 간단한 방법으로 혈압을 측정을 하고 여러 번 측정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장비들이 개발을 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임상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24시간 연속 혈압 측정기라는 게 이제 진단을 할 때도 그렇고 혈압 조절이 잘 되는지를 이제 모니터링 할 때도 필요한 장비인데, 가정에 쓸 수는 없고 병원에서 이제 부착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군요. 고혈압이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는 질환이 맞습니까? 사실 통계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고혈압의 유병률이 성인에서 약 30% 이상입니다. 굉장히 엄청 높죠. 심장 질환이 전 세계적으로 1위의 사망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심장 질환의 대부분은 고혈압 때문입니다. 고혈압이 이 심장 질환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큰 질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혈압이 있다라고 하면 심장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따라서 전 세계 사망 원인을 차지하는 1위 질환이 고혈압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심장 질환 가진 분들은 대부분 다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결국 고혈압이 사망 원인이라고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혈압이라는 병이 예전에는 그 혈관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탄력을 잃어서 생기는 병, 1편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근데 젊은 고혈압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것 맞는 말입니까? 네, 맞는 말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고혈압 환자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노령화의 영향도 있겠지만 젊은 분들에서도 고혈압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가장 고혈압의 원인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활 습관의 문제, 또 음식물 섭취나 운동량 저하의 문제들이 있는데, 요즘 젊은 분들 회식 같은 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좀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회식 같은 거 하거나 옛날보다 이 식습관 자체가 서구화가 돼서 굉장히 기름진 음식 많이 먹게 되고 음주도 많이 하게 되고, 이래서 옛날보다 비만율이 확연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비만인 분들이 고혈압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만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혈압 환자분들도 젊은 환자분들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저희 간에서도요, 음주량은 줄어들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과체중, 비만. 제가 지방간 그 편에서 말씀드린 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각종 생활습관병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알코올 지방간 있는 환자
분들 당뇨병 유병률도 올라가고 고혈압도 올라가 말씀 이미 드렸는데 오늘 이찬주 교수님이 다시 한번 그 점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1편에 우리 이 교수님께서 본태성 고혈압이 90%를 차지한다. 원인을 잘 모르는 병이다. 고혈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10%는 그러면은 원인이 있는 병 이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고혈압 중에서 무슨 악성 고혈압이니 2차 고혈압이니 저항 고혈압이니 이런 좀 흔치 않은 용어가 나오는데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악성 고혈압은 말 그대로 악성이죠. 굉장히 혈압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 180 이상 네. 그리고 이완기 혈압이 120 이상인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그렇게 높으면 악성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악성 고혈압인 상태에서는 이 표적장기 손상이 급격하게 진행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악성 고혈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저항성 고혈압. 저항성 고혈압은 딱 학문적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금기를 줄이는 게 혈압 조절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혈압 조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약제 중에 하나가 이뇨제입니다. 이뇨제. 이뇨제는 우리 몸에서 소금기를 빼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뇨제를 포함을 해서 항고혈압 약제의 기전이 다른 항고혈압 약제를 3가지 이상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혈압 조절이 안 되거나 4가지 이상의 항고혈압 약제를 복용하면서 혈압이 조절되는 분들을 저항성 고혈압 환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항고혈압 약제에 저항을 보이는 약을 많이 먹어도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을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2차성 고혈압은 말 그대로 2차적으로 고혈압이 발생한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본태성 고혈압은 1차성 고혈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네. 2차성 고혈압은 숨겨진 다른 원인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종양이 숨어 있다든지 아니면 환자분께서 또 이 혈압이 올릴 만한 다른 숨겨진 혈관 질환, 대표적으로 콩팥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혈압이 네.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또는 또 대동맥 부착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원인이 있는, 즉 그 원인을 교정을 해주면 항고혈압 약제를 복용하지 않을 정도로 혈압이 좋아질 수 있을 만한 원인이 있는 고혈압을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악성 고혈압, 저항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자꾸 병원 밝히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솔직히 제가 의사긴 하지만 자가 치료하고 있거든요. 저도 고혈압을 학생 때 배우고 해서 지식이 없는데 가끔 재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사실 지금도 160 이상 나와서 한번 시간을 내서 이찬주 교수님 진료를 받고 정식으로 약을 좀 처방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약도 뭐 최근에 많이 개발이 더 많이 됐잖아요. 네. 네. 오늘 고혈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전문적인 좀 명확한 지식을 공유해 주신 우리 이찬주 교수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 마지막 3편에서는 고혈압의 치료, 약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면서 오늘 명예처방전 구독자 여러분 정보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생활 보내시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안녕!